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나가려는 인연,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어둠이 내리고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하지만 누군가를 놓아주어야 하는 순간의 심장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새가 날갯짓 하듯 요동치곤 하죠. 우리는 평소 스스로 꽤나 이성적이고 쿨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막상 이별이라는 파도가 발등을 적시기 시작하면 그 단단했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솔직히 말해 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번 이별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그 천진난만하고 세상 모든 인연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과거의 당신은 이 과정을 거치며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낡은 허물을 벗어야만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듯 상실의 아픔은 우리를 비로소 어른의 세계로 안내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초대장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목소리를 어디에서 현지 시간으로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구 반대편의 새벽에 있든 서울의 어느 소란스러운 퇴근길에 있든 우리는 이 순간만큼은 같은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는 너무 쉽게 체념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옷소매를 끝까지 붙잡으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중간이 없는 시소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는 연애나 인간관계의 고수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3시간째 잊지 않음으로 표시된 메신저 창을 보며 친구 속에서 발차기를 하는 가련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인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쿨함이라는 단어는 종종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고, 열정이라는 단어는 때로 숨 막히는 집착의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행을 해보니 진심으로 아끼는 인연일수록 함부로 놓아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매달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오히려 많은 경우 붙잡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인연은 비눗방울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지나치게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이탈리아어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에스프레소의 강렬함을 견디지 못한 미국 병사들이 뜨거운 물을 부어 희석해 마신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관계에 진한 에센스를 견디지 못하고 불안이라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정작 그 관계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정성과 불안을 혼동합니다. 관계는 정성으로 깊어질 수는 있어도 불안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상호 의존성 이론, interdependence theory에 따르면 관계의 지속 여부는 보상과 비용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불안에
휩싸여 매달릴 때 상대가 느끼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숨 막히는 집착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주게 되고 그 부채감은 결국 도망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거든요. 젊은 시절에 저는 인간관계도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공부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고 일도 성실하면 길이 열리는데 사람 사이인들 진심을 다하면 결국 통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수학 익힘책처럼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대가 이미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면 그 마음은 내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냉정하고 서글픈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별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세대의 실제 5단계는 이렇습니다. 프로필 사진 확인하기, 차단당했나 체크하기, 슬픈 노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새벽 2시에 자니라고 써놓고 지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단계로 돌아가기. 우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동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머물고자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마치 어두운 밤에 켜진 촛불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촛불을 억지로 꺼지지 않게 하려고 두 손으로 감싸 쥐면 결국 내 손바닥만 화상을 입게 되죠.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가 떠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담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토록 두려운가? 왜 이 사람을 잃으면 내 삶이 완전히 끝장날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나는 사랑이라는 고결한 단어보다 불안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로 말을 하고 있는가?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애착 외상이나 유기, 공포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더 쉽게 말해 우리는 그냥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공허함을 누군가로 채우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그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가 싱크홀처럼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반쪽으로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우주이며 누군가가 떠난다고 해서 그 우주가 소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흔하디 흔한 말 같지만 이 안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엔트로피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방향이 있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필연적으로 마찰열과 상처가 발생합니다. 사랑이 깊어서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존심과 집착이 깊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할 이 여정의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하며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더 해보죠. 어떤 사람은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타로 카드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달을 보며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정성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스쿼트를 10개 더 하거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정신을 차리는 게 훨씬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지만 흔들리는 마음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떠나려는 사람 앞에서 구차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품격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사랑할 때 보여주었던 그 다정함보다 떠나보낼 때 보여주는 그 다정한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깊이를 말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 우리는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차갑게 등을 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따뜻함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노력의 가치를 신성시하도록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시험 기간에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회사에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승진의 길이 열린다는 그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 인간관계라는 영역만큼은 이 노력의 법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곳이 없더군요. 관계는 일 더하기 일이 이가 되는 산수 문제가 내가 100의 진심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상대에게서 100의 반응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유튜브 SEO를 연구하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키워드를 정교하게 배치하듯 관계에도 어떤 치트키가 있을 거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변덕스럽고 복잡한 법입니다. 공부나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꽤 큽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모니터를 응시하는 시선은 온전히 나의 의지니까요.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자의 영역입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에드문드 후설이 말한 지향적 분석, intentional analysis를 통해 타인의 의식을 들여다보려 해도 결국 타인은 나에게 영원히 정복되지 않는 타자성으로 남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대가 이미 마음을 거두었다면 그 마음은 내 힘만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이고 동시에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쓰라린 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환기할 겸 농담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연애 노력을 헬스장 운동에 비유해 봅시다. 근육은 정직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붙지만 관계에서의 노력은 때로 거꾸로 작용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너무 과하게 운동 집착을 시키면 상대는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인대가 끊어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라는 말은 사실 내가 이만큼 PTB를 냈으니 너는 내 몸매가 되어야 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서글픈 풍경이지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살았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간이라도 빼줄 듯 친했던 이가 어느 순간 연락처의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멀어지기도 하고 10년 넘게 의지했던 관계가 단 한 줄의 메시지로 허망하게 끝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떠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내 마음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그 좁고 어두운 자리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랑할 때 보여준 다정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해 등을 돌려야 할 때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줍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복수심에 타올라 냉정하게 등을 돌려 상처를 주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따뜻함을 잃지 않는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더 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상처 입은 자존심이 되어 결국 상대를 찌르는 독설을 내뱉고 맙니다. 너도 나중에 똑같이 당해봐라 라거나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같은 말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 쏟아낸 날카로운 말들은 결코 관계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정말 헤어지길 잘했다 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마지막 기억마저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죠. 인간관계에도 린디 효과, 린디 이펙트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개념은 아이디어나 기술처럼 형체가 없는 것들이 오래 살아남을수록 앞으로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생략하기 쉽고 그 생략된 예의의 틈새로 이별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여기서 뜬금없는 잡지식 하나, 여러분은 배드민턴 셔틀콕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나요? 선수들이 때리는 스매싱은 시속 400km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도 그만큼이나 빠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영원히 사랑할 것 같다가도 저녁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그러니 그 빠른 속도에 당황하지 마세요.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치자면 이별 앞에서 T인 사람들은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분석하고 있을 테고 F인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 100가지를 떠올리며 울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이 괴롭습니다. 결국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이별 앞에서 논리적인 분석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요. 오랜 지혜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문고리가 안쪽에만 달려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발로 차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이미 문을 잠갔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집 앞마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문고리가 지금은 굳게 잠겨 있을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랑보다 불안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떠나면 너는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사실 너 없이는 내 삶이 무너질까봐 너무 무서워라는 고백에 일그러진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볼모로 잡고 내 불안을 해소하려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감금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안의 공허함을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가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과
연애하는 영화도 나오더군요. AI는 적어도 잠수를 타거나 바람을 피우지는 않으니 훨씬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상실을 통과하며 느끼는 그 쓰라린 통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 고통을 너무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은 여러분의 인격을 연마하는 숫돌과 같습니다. 무뎌진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관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금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위기 앞에서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설명하고 싶은 욕구일 겁니다. 내 억울함을 풀고 싶고, 오해를 바로잡고 싶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지 그 구구절절한 서사시를 상대의 귀에 쏟아붓고 싶은 그 마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오며 목격한 수많은 이별의 장면에서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말의 양은 줄여야 합니다. 이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진심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침묵이라는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들 하지만 이별의 문턱에서 지키는 침묵은 금보다 훨씬 귀한 품격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오늘 밤에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이별을 직감한 순간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만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크롤의 압박을 부르는 장문의 메시지입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데 우리는 그 위에 백과사전 두께의 텍스트를 얹어줍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카페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나까지 상대가 그 글을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거라 기대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 스팸입니다. 상대에게는 그저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피곤한 숙제일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문장을 다듬어도 상대가 마음을 닫았다면 그 글은 그저 가독성 떨어지는 긴 한숨에 불과합니다. 진심은 소란 속에서보다 고요함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언어학이나 철학에서 다루는 언어 행위 이론 스피치 액트 테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상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의 끈을 놓아버리는 수행적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수만 단어의 넋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는 그 안에 절제와 비움이라는 고차원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기 위해 수천 마디의 말을 쏟아내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따뜻하고 담백하지만 깊은 말이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 속에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고 훗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갈피가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순간에 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는 두 가지 고귀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붙잡지 않겠다는 단호한 절제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자비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평안을 빈다니요. 여기서 두 번째 농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평안을 빈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너도 나 같은 사람 놓치고 평생 후회하며 길 가다 신발끈이나 풀려라 라고 저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 유치한 복수심을 꾹 누르고 성격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인격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용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헤어질 때 흔히 쓰는 영어 단어 goodbye의 유래를 아시나요? 본래 God be with you, 즉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라는 문장이 축약된 형태입니다. 결국 이별의 인사라는 건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더 큰 존재에게 당신의 안녕을 맡긴다는 숭고한 기원이었던 셈이죠. 우리도 이별 앞에서 이 근원적인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당신을 붙들 수 없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저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상대가 저를 우습게 보고 더 쉽게 떠나면 어쩌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의 폭풍을 다스릴 줄 아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붙잡으면서 흔들리고 화를 내면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아픈 마음을 품고도 말의 질서를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시대 이별에서 가장 잔인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저는 메신저의 숫자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 하나가 사라지느냐 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참으로 가엾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숫자 1의 소멸 여부에 여러분의 가치를 걸지 마세요. 상대가 읽었든 읽지 않았든 여러분이 던진 따뜻하고 품격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이미 우주 어딘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착한 척하는 가식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인연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관계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나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 말입니다. 이 힘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는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매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끝까지 인격체로 존중하기에 그 그녀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이죠.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 삶 전체가 탁해집니다. 원망은 상대를 찌르는 칼 같지만 사실 그 칼날을 쥐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으면 그 관계가 나중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 마음에는 상처 대신 품격이라는 이름의 훈장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은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묶어두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이별 앞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떠나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차갑게 무너지지도 않으며
조용히 상대의 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관계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때로는 먼 훗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따뜻한 빈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을 억지로 붙들던 집요한 손길보다 끝까지 자신을 존중해 주던 그 단정한 뒷모습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이의 뒷모습에 대고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건네고 돌아온 뒤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의 정막을 기억하시나요? 방금까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서서히 증발하고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그 고요함은 때로 폭풍우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떠났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떠난 사람보다 그가 남기고 간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내 안의 공허함 때문에 더 오래 아파합니다. 몸은 이미 멀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수백 번이고 과거의 장면을 되감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이별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아마 침대에 누워 이별했을 때 듣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무한 반복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천장을 응시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지면 새벽 1시에 배달 앱을 켜고 나를 위로해 줄 치킨을 주문합니다. 눈물 젖은 치킨을 뜯으며 나는 슬픈데 왜 치킨은 맛있는 걸까? 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고도 귀여운 모순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식욕이 있다는 건 여러분의 생명력이 아직 펄펄 살아있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니까요. 우리는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돌멩이를 던집니다. 상대 SNS를 몰래 훔쳐보고 공통지인에게 슬쩍 안부를 묻고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마음의 연못을 계속 흔들어 놓죠. 물결이 잠잠해질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물리학이나 예술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러 바퀴, 호럴 바퀴, 즉 빈 공간에 대한 공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기에 무엇으로든 채우려 한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떠난 그 빈자리를 견딜 수 없어 불안과 미련 혹은 분노로 그 공간을 꽉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빈자리는 억지로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바다의 강자처럼 보이는 바닷가재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 껍질을 벗고 알몸이 된 상태에서는 작은 물고기의 공격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취약해지죠. 하지만 그 취약한 상태를 견뎌내야만 더 크고 단단한 새 껍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실감은 성장을 위해 낡은 껍질을 벗어던진 바닷가재의 상태와 같습니다.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존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실의 시기에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는 왜 나를 떠났을까?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는 과거형 질문은 우리를 자책의 못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현재 진행형 질문을 던지십시오.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통제, 소재, locus of control,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이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를 보낼지는 온전히 나의 영역이니까요. 두 번째 농담입니다. 이별 후에 나는 이제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해 라고 선언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나중에 더 뜨겁게 연애하시더라고요. 마치 다시는 술 안 마셔 라고 결심한 다음날 저녁에 해장술을 찾는 우리네 모습과 비슷하달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그 망각은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은 상처도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일상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옅은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슬픔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속지 마세요. 떠난 사람을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뇌는 그 대상을 더 선명하게 기억해 냅니다. 대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삶 전체가 끌려가게 두지 않는 절제를 연습하세요.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두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작고 반복적인 일상의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 후에 멋진 복수를 하겠다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다니거나 평소엔 펴보지도 않던 전공 서적을 읽기 시작합니다. 일명 이별 버프라고 하죠. 좋습니다, 동기야. 어쨌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수는 상대에게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든 없든 내가 내 삶을 충분히 즐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남 보여주기식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를 위한 작은 성실을 쌓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실의 고통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수많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상실을 겪으며 뼛속 깊이 새긴 진실입니다. 누군가가 떠났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몸을 돌보는 이 평범한 행위들이 무너진 마음의 기반을 다시 다져줄 것입니다. 상실은 늘 우리를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라는 눈부신 빛 속에서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면 아픈 대로 슬퍼하되 그 슬픔에 침식당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갈 사람이고 다시 누군가를 환대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며 끝내는 이 마음의 터널을 지나 더 깊고 맑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조용히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요. 살다 보면 떠났던 인연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재회의 순간인데 막상 마주하면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가움과 낯쇼 그리고 혹시 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죠. 왜냐하면 한번 떠났던 사람은 단순히 다시 돌아온 손님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은 균열과 질문을 남겼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돌아온 인연은 무조건 껴안을 일도 무조건 밀어낼 일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맑게 씻어내는 분별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새벽이 시에 오는 자니라는 메시지를 운명적 재회의 신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외로웠거나 술기운에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 사고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가 나를 잊지 못해 밤잠을 설치나 봐라고 소설을 쓰지만 사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무심코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회의 진정성은 그런 찰나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증명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에도 일종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작용합니다. 시스템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듯 우리도 과거의 익숙한 관계로 돌아가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죠. 하지만 학술적으로 볼 때 관계적 항상성이 깨진 자리에 다시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복원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텔레올로g, 즉 목적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이유는 과거의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 설정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이번에는 어떤 다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맺어지는 재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어서 익숙한 대상과 재회할 때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도파민은 상대가 정말 좋아서 라기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쾌감 때문에 나올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그가 나를 다시 찾았다는 승리감이 사랑으로 둔갑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슴이 뛴다고 해서 이건 운명이야 라고 외치기 전에 내 심장이 정말 사랑 때문에 뛰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승부욕 때문에 뛰는 건지 냉정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이별 후에 사진첩을 싹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꼭 숨긴 항목 폴더나 옛날 클라우드 구석에서 전 연인의 사진이 한 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때의 그 당혹감이란, 하지만 그 사진 속의 나를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에게 휘둘리고 있었을 겁니다. 돌아온 인연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진 속의 약한 나를 다시 불러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는 상실을 견뎌낸 더 단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떠난 인연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용서와 신뢰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살아오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 자신을 얼마나 좀먹는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대를 기꺼이 용서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처럼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뢰는 마치 적금과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조금씩 쌓아 나가야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문을 열어젖히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온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며 3박 4일 동안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은 긴 설교보다 조용한 관찰을 택합니다. 상대가 정말 철이 들었는지 아니면 잠시 머물 곳이 없어 다시 온 것인지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나를 대하는 눈빛과 사소한 배려에서 드러나니까요. 업그레이드된 나에게 버전 1인 그가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시험 기간을 꼭 가지세요.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더욱 분명히 느끼는 점은 사람의 마음은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실을 지나며 자기 중심을 잡은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와 평온한 공기가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기도 하고 혹은 영원히 단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북극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붙잡는 힘보다 견디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상실은 아픈 것이지만 그 아픔을 미움으로 남기지 않고 성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내면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덜 조급해지며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죠. 억지로 붙잡아서 지키는 것보다 조용히 놓아주었을 때 더 깊이 남는 것들이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 혹은 돌아온 인연 앞에서 망설이고 있든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인연은 삶의 장식품일 뿐 당신이라는 보석의 가치 자체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신의 품격을 지키세요. 인연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나란히 걸을 때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당당히 서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대화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선풍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더해주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단번에 낫지 않지만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걱정을 저 어둠 속으로 잠시 밀어두세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앞으로 더 깊은 평온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고 깊고 달콤한 휴식에 몸을 맡기세요. 꿈속에서는 그 누구의 평안도 빌어줄 필요 없이 오직 당신만의 가장 평화로운 들판을 거니시길 바랍니다. 이 밤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